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리 능력 자료 해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는 통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보다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근사값은 어떻게 설정하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통계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복잡한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근사값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고, 특히 비율이나 곱셈값 등을 계산할 때는 유효 숫자를 세 자리 처리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유효 숫자를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더 크게 잡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유효 숫자를 두 자리 또는 한 자리 뭐 이렇게 처리해서 숫자를 정말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을 할 때는 오차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숫자가 나왔을 때 일단은 계산할 때 세 자리만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표에는 뭐 어떤 분수값을 가지고 분사값 처리를 할 때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할 만한 것들은 반올림을 했을 때가 오차가 가장 크죠. 뭐 무조건 그렇다라기보다는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뭐 반올림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사값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근사값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차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근사값 처리를 해야 오차가 작아질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고요.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근사값 처리할 때, 뭐, 올림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분자에 해당하는 값과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둘 다 이렇게 올라간 거죠. 버림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하면, 뭐,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고, 분자 분모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자 분모가 커지고 작아지는 방향이 다를 때 오차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분자랑 분모가 있을 때 이 결과가 이제 실제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려면 분자가 커지면 그 수를 나누는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도 같이 커져야겠죠. 또 반대로 나누는 숫자인 분모가 뭐 작아진다라면 나누어야 하는 숫자인 분자도 같이 작아져야 실제 값과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근사값 처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근사값 처리할 때 어떤 분수값을 계산한다라면 분자를 올리면 분모도 올린다. 분자를 내리면 분모도 웬만하면 내리자.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곱셈 계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는 일단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근사값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떤 값이 몇 퍼센트만큼의 비율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어떤 값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어떤 문자와 숫자들을 이용해서 얘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값, 뭐 100이 있는데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A%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또 B%만큼 변화한다고 하면 오른쪽 계산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요. 얘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이 수식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분수 있죠. 이 값은 A와 B에 해당하는 변화율이겠죠? 이 변화율에 해당하는 값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에 100이라는 큰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하여도 아주 작은 값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밑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100이라는 숫자가 2% 증가하면 102죠. 이 102에서 다시 3%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105.06이에요.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데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는 0.06 정도는 뭐 아주 작은 숫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105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은 비율로 변화한다라고 하면 100에서 A%만큼 변화하고 B%만큼 변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 더하기 A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감소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수가 있을 때 A%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A%만큼 감소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는 사실 기존 숫자랑 다시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2% 증가한다라고 하면 102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2% 줄어든다고 하면 원래는 100이 아니지만 100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이렇게 근사값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식을 계산할 때 근사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곱셈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98 곱하기 282라는 숫자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곱셈을 할 때는 두 수 중에서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이 곱해야 되는 수 중에서 어떤 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근사값 처리를 하겠죠. 자, 제가 근사값 처리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98이라는 숫자를 제가 100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곱셈이 편해지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는 98이라는 숫자에다가 제가 2만큼 더해서 100이라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곱셈 값, 그 결과가 실제 계산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려면 282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더 작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얼마만큼 작게 해야 되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98에서 100이 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증가했죠. 동일한 비율만큼 282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동일한 비율만큼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면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282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98이랑 282의 요 비율이 대강 1대 3 정도가 되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요 비율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곱하는 숫자는 1대 3 비율을 맞춰서 2대 6으로 이렇게 오른쪽 숫자는 276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고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를 바꿔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지금 배운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15년 내국세 부담률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각주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어요. 내국세 부담률이 직접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있는 수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해야겠죠. 특히 각주에 있는 이런 수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저는 이렇게 각주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 자, 내국세 부담률을 물어봤지만 내국세 부담률을 바로 구할 수가 없죠. GDP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GDP 값을 그 바로 위에 있는 조세 부담률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쓰면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조세 부담률은 나와 있는 수식에 따르면 조세 수입 그리고 GDP 그거의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GDP와 내국세 수입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 수식을 내국세 부담률의 수식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 조세 수입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도록 조세 수입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어 주고 자, 분자에 내국세 수입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 값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변에 이런 값을 곱했기 때문에 좌변에도 같은 값을 곱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내국세 부담률이라는 거는 조세 부담률에다가 조세 수입분의 내국세 수입의 비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지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을 그대로 옮겨 쓰면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어떤 값은 자, 17.8% 곱하기 조세 수입과 내국세 수입에 대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54.3분의 169.2예요. 자, 제가 이 계산을 이제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아까 배웠던 대로 곱셈식, 지금 나눗셈식이 둘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을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풀이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류의 계산을 할 때는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가장 먼저 간단하게 바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54.3에 해당하는 숫자를 어떻게 바꿔야 계산이 편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다른 숫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254.3을요, 제가 250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254.3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자,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도 작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줄여줄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는 166.6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왜 이런 숫자로 바꿨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일단 느낌으로는 분모가 4.3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자도 어느 정도 작아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던 17.8에 해당하는 숫자는 잠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여러분들 250이라는 숫자는 1000을 4로 나눈 숫자죠. 166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250은 1000을 4로 나눈 숫자인데요. 분자는 1000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눈 숫자와 거의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계산이 정말 편해지겠죠? 자, 마저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17.8% 곱하기 요거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 우선은 선지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적당히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계산도 그냥 적당히 해줄 거예요. 어떻게? 17.8%라는 숫자는 18%보다는 좀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결과는 지금 제가 써놓은 요 수치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얘를 답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이 계산해 주시면 12%보다 조금 작은 값이 답이 될 거니까 제가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자, 지금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계산이어도 우리가 계산 연습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치를 바꿔가면서 또 편하게 계산하지만 오차를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산해서 활용한 요 분수값, 요거의 예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좀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수값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수값을 계산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할 때 활용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였어요. 16666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어, 간단한 숫자를 딱 6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수치, 뭐 동일하지 않아도 좋아요. 16666이라는 수치랑 167이라는 수치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1234 곱하기 자 167이라는 숫자를 1000 나누기 6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세 자리 숫자의 곱셈에서 한 자리 숫자의 나눗셈으로 바뀌는 거니까 보다 더 간단한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수값도 알고 있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도 문제풀이에 자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 자료에서 분사값 설정과 어림 계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